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올해도 이제 마무리 수순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내년 이후에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좀 전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2020년 부동산 어떤 규제책이 나왔는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트모더 TV 방송 보시면서 좋은 들음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이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핫해서요. 좀 정리를 잘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30, 40대의 어떤 주택,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좀 튼튼했습니다.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뭐 주택을 매수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영끌이라는 또 표현도 좀 썼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건설산업경제연구소죠. 이 세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30, 40대에 대한 어떤 부동산, 이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풍조를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많았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뜻의 영끌과 공황 상태에서의 구매를 뜻하는 30, 40대의 패닉바잉,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0, 40대 주택 구매, 영끌보다 능력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의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 자료를 통해 올해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구입한 3040이 주택을 영끌하여 무리하게 구매한 것인지, 주된 구입 목적이 투자 목적인지 분석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30, 40대가 주택 구매 시 기타 대출 상품을 활용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현상은 최근이 아닌 2017년 2분기 금융규제 도입 이후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행권 연체율은 0.4%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에도 안정적 수준을 지켜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건산연은 30대의 부동산 임대업 종사율이 가장 낮고 30, 40대 다주택자 비율이 50대 이상 연령대 구매자에 비해 낮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끌과 갭 투자가 아닌 실거주 및 주거 공간 상향을 위한 수요가 당분간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수요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연령대별 매수자 특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30, 40대 주택 구매 양상,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산업연구소가 상당히 좀 좋은 자료를 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지금 2017년도죠. 2017년도 이후에 이 30, 40대의 어떤 기준이 그 과거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과는 좀 다른 양상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투자 목적이라든가 이 투기 목적으로 30, 40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자기의 어떤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어떤 주택에 대한 어떤 상향으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빈도수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현재 그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어떤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무주택에 대한 어떤 특별 공급, 이런 어떤 공급도 하나의 어떤 그 표본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그 대출을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현재 그 어떤 그 대출을 활용해서 어떤 실거주의 어떤 그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 물론 뭐 비례해서 그런 어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30, 40대의 어떤 그 아파트에 대한 구입이 어떤 그 투자라든가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또 이제 면적에 대한 어떤 상향, 뭐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게 눈에 좀 보인다라는 것이 이 건설산업경제연구소의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이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현재 지금 그 대출에 대한 LTV라든가 이 LTV라든가 이 DTI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온 이후에 그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좀 봤었을 때도 어떤 그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모에서 최적화시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 그래프상 통계적으로 좀 보인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좀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 지상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투기의 어떤 목적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 좀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내년 7월 달부터 이제 사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으로 공급이 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12월만 하더라도 청약되는 물건이 이 수도권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수도권과 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7만 호가 훨씬 넘죠. 이 사상 최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어질 것이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추가 상승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서 뭐 광역시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상승률이 상당히 좀 크게 오르는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30, 40대 주택 구매 양상입니다. 최근 30, 40대의 매수세가 이 가계 신용 대출을 이용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에 해당하는 연령대 소비자가 소위 연끌을 통해서 매수세에 가담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수도권 쪽 서울과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 또 수도권 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속성을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이 아파트가 전세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것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고요. 해당 연령대가 연끌해서 주택을 구입했는지 또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의 어떤 비중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약간은 하향 평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50세 미만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요 도표상으로만 이것을 결정을 낼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도 50대 이상이 아파트 소유주에 대한 비중은 현실적으로 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주택구매자 연령 변화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현재 2018년도 현재 그 6월 19일 날 대책이죠. 6.19 대책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택 구매자에 대한 평균 연령대가 하향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그래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 이 40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의 연령대 자체가 주택을 실구입하는 것으로 이게 전세 구매보다는 대출을 활용해서 실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현재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20년도 뭐 1분기 같은 경우는 약간 46.6세로 크게 낮춰진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을 활용한 주택구매자 연령 추이의 또 변화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기존 같은 경우는 50대 이상 또 20대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부담을 상당히 좀 걱정을 하시죠. 하지만 40대라든가 3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대출, 직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제가 이제 연봉으로 받는 어떤 수익에 대비해서 이 대출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파트를 좀 구입하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하향 추이를 좀 보이고 있는 형상도 보이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꼭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현재 지금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뭐 신혼부부라든가 이 청년주택이라든가 또 무주택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내용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개 은행에 대한 연중 개인 신용대출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증가 비율은 전체적으로 높아가고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개인 신용대출 이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증가폭을 보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은행에서 나오는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또 저축은행을 활용해서 제2금융권을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패닉 바잉이라는 용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상당히 좀 공포스러운 용어지만 그렇지만 그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그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구입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경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협별 주택 거래 비중을 좀 보게 되면 강남 3구라든가 도심권, 이 동남권과 서남권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30대와 40대 비율이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서남권과 동북권 같은 경우도 가격 자체가 좀 저렴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도 넓게 좀 퍼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하고 좀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교통에 대한 호재라든가 철도라든가 철도망에 대한 호재 자체를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낮은 지역들의 어떤 호재라든가 어떤 그 뭐랄까요 실거주 만족도 거기서 또 실거주 만족까지도 같아지게 된다면 굳이 뭐 지역과 상관없이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 수요층들 자체가 오히려 더 이런 수요층들 자체가 점점 더 수도권 쪽, 이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빠질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좀 3기 신도시라든가 주변 지역의 신도시 발표가 과거 1기와 2기하고도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1기, 2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를 먼저 지어놓고 이제 도로와 교통이 들어갔던 부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3기 신도시 안에는 이 철도망이라든가 도로교통을 먼저 꾸며놓고 그 다음에 그 안쪽을 자족도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의 어떤 시행착오를 3기 신도시가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공급되는 물량 자체가 뭐 적은 물량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약간 25% 정도의 가 특별 공급 물량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30, 40대의 어떤 주택 매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오히려 아파트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보다는 어떤 미래 가치를 보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또 거기에 따라서 실거주의 만족도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지역들을 골라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청약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좀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 매입자 중 이 30, 40대의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이 과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 뭐 강남 3구라든가 용산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어떤 그 투자의 목적으로 해서 많이들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이제 그 이전 세대, 그 이후의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좀 분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령대별 이제 PIR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제 좀 추이를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서울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 평균에서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했다든가 밑에 쪽에서 위치했다든가 이런 어떤 분포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같은 모양대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보게 되면 이 주택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이 30, 40대가 아래에서 좀 움직이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소득에 대한 어떤 비율에 따라서 담보대출이라든가 어떤 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대출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체 비율이 작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 범위 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연체율 추이로도 보게 되면 연체율 추이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여기 연체율 같은 경우도 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패닉바잉 상태에서 지속적인 어떤 패닉바잉 상태에서 대출에 대한 연체 비율이 상당히 좀 작습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30, 40대가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 게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안정적인 비율 범위 내에서 연체율 추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은행권 연체율 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대출에 대한 비율도 좀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이지만 2%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율 추이도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령대별 서울주택 매수자의 대출 활용 비율을 보게 되면 이 30, 40대가 다른 50대, 60대에 비해서 상당히 좀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 대출에 대한 활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추이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LTV나 DTI에 대한 어떤 규제 대책 이후에 아파트에 대한 대출 비율, 아파트에 대한 이 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영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뭐 패닉바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그 표현도 자체도 쓰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30, 40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상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30대 서울주택 매수자 중 대출 활용 비율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대출에 대한 비율 자체도 2017년 이후, 즉 6.19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경향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30, 40대에 대한 어떤 그 주택 구매 목적을 보시게 되면 40세 이상의 어떤 그룹 대비 이 다주택자 비율이 최소한 100% 이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0대 같은 경우도 1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 모두 20대보다 임대업 비율이 좀 낮습니다. 또 30, 40대도 마찬가지고요. 50대보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비율이 낮고 임대업에 대한 비율도 낮습니다. 이런 비율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구매해서 매수하는 아파트를 구매해서 실거주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0, 40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보다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40대 같은 경우도 대출 활용 그룹에서 50대보다 다주택자 비율이 낮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타조건에 유사한 경우 다주택자 및 임대업 등록률을 비교한다면 다른 연령대보다는 이 투자 목적의 어떤 주택 구입을 했다고 이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 건설산업경제연구소의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게 또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30, 40대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아파트에 대한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때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자체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계속적으로 마련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대출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구매력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시기에 좀 안정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수요입니다. 이 수요 중에도 가수요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수요층 자체를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장청약 부분, 또 앞으로 나오는 청약물건 자체가 계속적으로 많습니다. 이 계속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수요청을 분산시킨다고 한다면 아파트가 추후에 좀 안정되는 시기가 상당히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